지금부터 IBS 인하대학교 방송국의 아침 정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인하대학교 방송국은 본 대학의 이념과 전통을 수호하며 방송을 통해 인하인의 올바른 여론을 대변하고 대학 문화의 창달자로서의 임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아침 신문 브리핑입니다. 오늘 아침자 조선일보 헤드라인 기사입니다. 지난 7일 북한이 잠수함에서 미니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이는 지난 4일 화성 17형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미사일을 쏜 지 사흘 만의 일입니다. 올해 들어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총 15차례로 20발이 넘어 전례 없는 매주 1회 4개월여 동안 무기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에 발사한 미니 SLBM은 비행 고도가 낮고 급상승 등 변칙적으로 움직여 탐지나 요격이 어려운 위협적인 무기입니다. 이에 군 및 정부 당국은 북한의 전술핵 미사일의 개발 주장을 주시하며 대남 타격용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미사일인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자 중앙일보 헤드라인 기사입니다. 독재 정권의 시로 저항했던 시인 김지아 씨가 81세의 나이로 별세했습니다. 그는 타는 목마름으로 오적 등을 발표하며 1970년대 저항문학의 상징가도 같았던 시인이었습니다. 1975년 유신 정권 당시 고인은 정치 권력에 종속된 수사기관과 사법부의 불법에 의한 사범살인 사건의 인민혁명당 사건이 조작됐다는 글을 기고했습니다. 해당 신문 연재글로 무기징역을 선고받는 등 고초를 겪었고 이 시기에 도피, 유랑, 체포, 투옥, 고문, 사형 선고 등도 고인을 뒤따랐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75년 창비에서 출간한 저항 시집 타는 목마름으로가 대학가 주변 서점에 리어카를 싣고 팔았는데도 2만 권이 팔리며 인기를 얻었습니다. 고인에 대해 출판사 창비를 설립한 백낙청 씨는 우리 문단의 굉장한 존재였다며 문화예술운동에 더해 저항정신과 선구안을 지녔다고 전했습니다. 오늘 아침자 경향신문 헤드라인 기사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5명의 장관 후보자를 부적격으로 판단했으나 윤석열 당선인은 임명 강행의 뜻을 밝혔습니다. 어제까지 18개 부처 장관 후보자 중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된 것은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환경부, 고용노동부로 4명에 불과합니다. 이때 지난 3일 인사청문회가 끝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경우 임명동의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아직 잡히지 않았습니다. 이에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이미 국민검증 부적격 판정이 난 한덕수 후보자를 고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윤 당선인은 전날 국회에 6명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 보고서를 오늘까지 재송부해달라고 요청해 임명 강행 수순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 신문 브리핑의 박서연이었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본가에 다녀왔습니다. 가는 길이 너무나 멀고 복잡해서 가기가 망설여졌었지만 도착한 후에 느끼는 본가의 편안함, 안정감이 너무 좋더라고요. 하지만 너무 좋은 나머지 어리광부리는 저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할 수 있는 일을 괜히 해달라고 한다던가 학교에서 일이 너무 많다며 찡찡댄다던가. 그래도 저희 어머니는 저를 너무 잘하셨는지 금방 알아차리고는 혼자 있을 땐 잘하면서 집에 오니 괜히 이런다며 저를 안아주고 토닥여줬죠. 저희 어머니께선 항상 이런 말을 하십니다. 너의 뒤엔 가족이 항상 있으니
무슨 일이 생기면 무조건 도움을 구해라. 어떻게 해서든 해결해 줄 테니. 역시 집은 이런 맛이 있는 것 같아요. 무얼 하든 응원해주고, 무얼 했든 위로해주고. 여러분도 요즘 살짝 지치고 우울하다면 본가로 달려가 마음 한번 충전하고 오는 건 어떠신가요? 인류에게 기쁨을 주는 존재에 무엇이 있는지 물으면 그 어디에서도 단연코 빠질 수 없는 것, 음식. 여행가의 다이어리를 펼치면 시작되는 전세계 맛집 투어. 생소한 또 익숙한 온갖 진기한 것들이 모여 만들어진 다채로운 코스를 만나볼까요? 매주 월요일 아침 IBS와 함께 현지인들만 아는 그 나라의 진짜 맛집을 찾아가 봅시다. 각국의 요리사와 함께 만나보는 개성 있는 음식. 익숙한 재료로 만들어 볼 수 있는 홈쿡 레시피까지 음식으로 시작해 이어지는 세계와의 대화. 지금부터 나눠볼까요? 마이푸드 다이어리 바로 시작합니다. 슬로베니아의 서북부 블레트호스에 떠있는 이 작은 섬엔 15세기부터 전해 내려오던 아름다운 전설이 있다. 그것은 바로 섬 안에 작고 오래된 성당에 종을 울리면 사랑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전설과 함께 어우러지는 여행 잡지 속 사진. 그저 성당 사진 한 장이 나를 슬로베니아로 이끌게 된 것이다. 나는 여행 일주일 중 이 성당을 가장 마지막 날로 계획했다. 이유는 정확히 나도 모르겠다. 아끼고 아끼던 곳을 슬로베니아에 첫 발을 내딛자마자 달려가기는 싫었나 보다. 긴 호흡을 가지고 천천히 슬로베니아를 맛보았다. 여행 마지막 날 성당에 도착했을 땐 상상 이상의 신비로움을 느꼈는데 나중엔 꼭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와야겠다는 다짐을 안 할 수가 없었다. 이 신비로움에 다채로움까지 더해준 건 다름 아닌 음식이었는데 슬로베니아에서 먹었던 익숙하고 참신한 음식들은 나를 계속해서 감탄하게 했다. 어서오세요 손님, 편한 자리로 앉으시면 됩니다. 여기 메뉴판 드릴 테니 천천히 골라주세요. 제가 슬로베니아 음식은 처음이라 혹시 추천해 주실 수 있나요? 네, 마침 저희 레스토랑엔 혼자서 드실 수 있는 코스 요리가 있는데 이건 어떠신가요? 한 메뉴보다는 다양하게 메뉴를 즐길 수 있어서 훨씬 좋은 것 같네요. 그럼 그걸로 주세요. 요리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네, 메인 메뉴 요타는 여러 가지 재료를 넣고 끓인 스튜로 약간 시큼한 맛이 나는 게 특징인데요. 생각보다 그렇게 호불호가 갈리지 않는 음식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다음 디저트로는 포티차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견과류가 알차게 들어있는 롤케이크라 생각하시면 되는데 단 걸 그리 좋아하지 않으시는 분도 충분히 즐길 수 있으니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가 준비한 슬로베니아 음식 즐겨보시겠어요?
실례합니다. 요리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메인 요리 요타입니다. 요타는 슬로베니아의 전통 스튜로 지역별로 조리 방법이나 맛에서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요. 저희 레스토랑식 요타를 맛보았다면 이제 다른 요타는 성에 안 차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콩, 절인 양배추, 감자, 베이컨 등을 넣고 푹 끓여낸 스튜는 약간의 시큼한 맛이 나는 게 특징이죠. 호불호가 갈릴 수 있지만 재료 하나하나의 맛을 온전히 느껴보세요. 콩과 감자에서는 담백한 맛이 은은하게 나고 절인 양배추는 육수를 가득 머금고 있어 촉촉하고도 달달한 맛이 난답니다. 여기다 심심할 수 있는 다른 재료들에 적당히 짭짤한 맛을 더해주는 베이컨. 이렇게 재료 각각의 맛을 이해하고 나면 요타의 맛을 100% 느끼실 수 있게 되신 겁니다. 메인 요리 요타, 맛있게 즐기셨나요? 그럼 오늘의 디저트 포티차 올려드리겠습니다. 포티차는 간단하게 롤케이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속 재료로는 호두, 양귀비씨, 아몬드와 같은 견과류에다 꿀, 치즈, 말린 과일 등 다양한 재료들이 들어가죠. 이 포티차는 크리스마스나 부활절, 결혼식 같은 큰 축제에서 빠질 수 없는 음식이기도 한데요. 슬로베니아의 국민 디저트라 불릴 만큼 굉장히 인기가 많답니다. 한번 드셔보시겠어요? 생각보다 많이 달지 않아서 좋고 중간에 계속해서 씹히는 견과류들 식감이 살아있네요. 잘 어울린다니 감사합니다. 그럼 천천히 즐겨주세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요리는 여기까지입니다. 슬로베니아의 맛이 손님의 입속에 오랫동안 남아 추억으로 간직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 레스토랑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행복한 여행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가세요. 버즈의 나에게로 떠나는 여행 듣고 오셨습니다. 그때 여행에서의 맛을 그대로 여행 때 기분을 다시 내고 싶다면 여기로 모여주세요. IBS와 함께하는 글로벌 홈쿡 시간입니다. 오늘은 슬로베니아의 국민 음식 체바체츠를 가져와 봤는데요. 평범한 떡갈비 레시피에 특별한 무언가가 추가되니 꼭 귀담아 들어주세요. 우선 다진 소고기 350g 정도를 준비해주세요. 여기에 기본적인 양념으로 들어갈 건 다진 마늘, 고춧가루, 소금, 후추 정도가 괜찮겠네요. 고기에 양파 작은 거 반 개를 다져서 넣어준 후 양념들도 한꺼번에 넣어줍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바로 오레가노 분말인데요. 피자 가게에 들어서면 나는 냄새가 바로 이 오레가노 냄새라고 하죠. 이 비밀 재료까지 잘 넣어준 후 모든 재료를 섞어 잘 치대서 공기를 싹 빼주고 손으로 모양을 예쁘게 잡아줍니다. 저는 살짝 긴 원통형으로 잡아줄게요. 냉장고에서 30분 정도 숙성시킨 후 팬에 기름을 두르고 중간불로 익혀주기 시작합니다. 타지 않을 정도까지만 노릇노릇하게 구워준 후 바로 한 입
먹으면 맛있는 떡갈비 맛에 왠지 피자 맛이 나는 떡갈비 느낌인 것 같네요. 한 입에 쏙쏙 들어가니 먹기도 편하고 맛도 좋아. 왜 슬로베니아에서 국민 음식인지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다음 주는 또 어떤 요리가 기다리고 있을지 궁금합니다. 매주 각 나라별 시그니처 음식 레시피를 집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도록 알차게 챙겨드릴게요. 귀로 즐기는 전세계 맛집 투어의 연장선, 글로벌 홈쿡 또 만나요. 여러분, 오늘 함께한 음식 여행 어떠셨나요? 톡톡 튀는 요리들의 매력에 반하진 않으셨나요? 단순히 먹는 것 이상의 기쁨을 담고 있는 현지의 음식들. 앞으로도 특색 있고 멋스러운 음식으로 마이푸드 다이어리는 다시 돌아올게요. 그럼 잭스키스의 세 단어 들으면서 월요일 아침 방송 마칩니다. 다음 여행 때 뵐게요. 지금까지 제작의 박초연, 보도의 최미빈, 기술의 이영은, 진행의 전 박서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모르며 약속했던 그 언젠가가 지금인 거군요. 단 하루도 널 잊었던 적 없다는 말은 거짓말이겠지만 그대가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IBS 인하대학교 방송국의 아침 정규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다음 정규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여기는 참된 방송 인하대학교 방송국입니다. IBS